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마치 시간의 결을 따라 흐르는 듯한 도시 부르사가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빛나는, 한마디로 잔잔한 감동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곳. 저는 이 도시를 차분히 안아보듯 느끼고 왔어요. 터키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이스탄불. 하지만 그 너머에도 꼭 닿아야 할 도시가 있어요. 바로 부르사. 이스탄불에서 차를 빌려 남쪽으로 향하면 마르마라해를 끼고 달리는 길 위로 설렘이 조금씩 피어납니다. 대략 2시간 거리. 도로를 달리는 여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작은 모험 같았어요. 도로 상황이 좋은 편이라 드라이브 코스로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마르마라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처럼 도로로 이동하는 여정도 꽤 운치 있어요. 무엇보다 이동하는 동안 점점 도시의 풍경이 바뀌어가는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국적인 도시의 전경에서 곧 고요한 들판과 산맥, 푸른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르른 들판, 언뜻언뜻 보이는 울루다의 자태, 그리고 그 사이사이 풍기는 고즈넉한 마을의 향기. 부르사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부르사는 14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첫 수도였던 도시예요. 이때부터 오스만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종교, 문화, 무역의 중추 역할을 했죠. 도시는 현재도 그 시절의 영광을 조용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도시 전체에 시간을 걷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래된 돌길, 숨은 골목, 그리고 고요한 이슬람 건축물들. 현대적인 터키 도시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느긋해요. 게다가 울루다 산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자연과 도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요. 사계절 내내 여행자에게 잔잔한 위로를 주는 곳이랍니다. 도시의 이름인 부르사는 고대 로마 시대의 프루시아에서 유래한 것인데 기원전 2세기경 비티니아 왕국의 왕 프루시아스 1세가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고 전해져요. 현재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고 공업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전통과 자연, 종교가 공존하는 그 독특한 균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울루자미. 부르사의 심장 같은 존재예요. 셀주크 건축 양식의 거대한 사원으로 20개의 돔과 2개의 미나렛이 인상적이죠. 내부로 들어서면 금세 조용해져요. 거대한 기둥과 손으로 쓴 캘리그래피 작품들,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빛,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조심스레 앉아있으면 이 공간이 왜 이렇게 평온한지 느껴져요. 그저 건축물 이상의 존재. 부르사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고스란히 깃든 곳이에요. 예시르 자미, 예시르 뜰베. 예시르는 초록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초록빛 타일로 장식된 이슬람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예시르 뜰베는 술탄 메흐메트 1세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조용하고 깊은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타일 하나하나에 섬세한 문양이 그려져 있어서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오랫동안 바라보게 돼요. 토판의 시계탑, 부르사 성곽. 부르사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시계탑은 낮에도 좋지만 해질 무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부르사의 붉은 지붕들과 울루다 산의 그림자가 어우러진 석양은 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코자안.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실크 마켓이에요. 실크 스카프, 터번, 수공예품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그곳에서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바람결에 실크 천이 나부끼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울루다 국립공원. 도심에서 단 30분 거리에 이렇게 웅장한 산과 숲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까지 올라가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경이 와 정말 벅찬 희열을 느껴요. 겨울엔 스키 천국이 되고 여름엔 하이킹과 캠핑 장소로 인기 만점이에요. 부르사 근교의 보석 주말르크즈크 전통마을. 부르사에서 차로 약 20분에서 30분만 달리면 정말 동화 같은 전통마을 하나를 만나게 돼요. 버스도 다니는 것 같지만
산속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과 비포장도로가 있어 접근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 작은 전통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이에요. 6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오스만 시대 마을로 돌로 깔린 비탈길과 색색의 진흙 벽돌집들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창문마다 수놓인 자수 커튼, 나무문에 걸린 말린 고추와 옥수수들. 이곳의 아침은 정말 특별해요. 마을 광장 옆 오래된 찻집에서 차이티 한 잔과 함께 직접 만든 괴즈레메를 먹으며 마을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춰둔 듯해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순박하고 꾸밈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게 이 마을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 이스켄데르 케밥, 부르사의 대표 음식이자 자부심. 얇게 썬 양고기 또는 쇠고기에 토마토 소스를 끼얹고 그 위에 고소한 버터를 흘려주는 진짜 예술이에요. 부르사 치즈 보레,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이 간식은 아침으로도 간식으로도 최고. 작은 찻집이나 베이커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카이막, 꿀. 카이막은 우유의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유제품이에요. 주로 꿀을 곁들여 시미트 등의 빵과 같이 먹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녹아요. 우유의 지방을 그대로 농축시켜 만든 음식이라 상당히 진하고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음식이에요. 다만 대단한 맛을 기대하고 먹었다가 실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천상의 맛이라는 표현 때문에 맛에 대해 기대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사실 카이막 자체에는 유단백과 유지방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제외하면 그다지 특색이 없어요. 레시피부터 다른 재료 첨가 없이 우유를 끓이는 게 전부이니 여기서 특별한 맛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카이막만 단독으로 빵에 발라 먹는 것이 아니라 꿀 등과 함께 먹는 것이랍니다. 피데. 부르사식 피데는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있어 간식처럼 즐기기 좋아요. 피스타네 쉐케리. 부르사 명물. 밤을 설탕 시럽에 졸인 달콤한 디저트인데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달콤한 밤 한 알에 담긴 따뜻한 맛이 여행의 마무리를 달콤하게 만들어줘요. 부르사에서는 드물지만 세마위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세마는 수피즘의 상징적인 수행위식으로 하얀 옷을 입은 수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천천히 고요하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죠. 오른손은 하늘로 향하여 알라를 영접하고 왼손은 땅으로 향하여 알라의 평화, 사랑, 관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이며 머리에 쓴 갈색 모자는 묘비를 상징한다고 해요. 빙글빙글 돌며 하늘을 향하는 그 손끝은 인간이 신과 연결되는 방식을 상징해요.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아지경의 고요한 상태가 되죠. 보는 이도 덩달아 숨을 죽이고 마음을 비우게 돼요. 부르사에서는 특히 전통예술을 보존하려는 문화센터나 베르가에서 이 의식을 체험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여행 중에 그 마법 같은 장면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세마 공연을 보러 간 제가 민망할 만큼 그들에게 세마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어요. 세마의식의 반주는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세마를 떠올리면 그 음악이 먼저 떠오른답니다. 쉼없이 돌고 도는 세마진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경건함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르사 그 무슬림들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해요. 부르사는 큰 도시지만 이스탄불처럼 분주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한 박자 느린 삶이 흘러가는 도시예요.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부르사가 단순한 관광도시 그 이상임을 보여줘요. 부르사는 여행지라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도 되는 마음의 벤치 같은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부르사의 온기. 그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저는 언젠가 또다시 그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요. 부르사에서의 마지막 날, 토판의 언덕에서 내려다보며 마셨던 따뜻한 차이차 한 잔. 천천히 해가 지고 도시가 하나둘 불을 밝히던 그 순간이 이 도시를 대표하는 감정 같았어요. 고요함과 따뜻함, 쉼없이 달리다 문득 멈추어 숨을 고르는 여행.
부르사는 제게 그런 도시였어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즈미르 도시로 다시 뵐게요.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감사합니다.